두 번째 세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단넷대부에서 디모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단넷대부 운영진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요. 난이도를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좀 가볍게 그냥 정했습니다. 제가 이그니스 코어라고 하는 LLM 엔진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엔진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라마 CPP 같은 그러니까 LLM 모델을 이제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LLM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것을 제가 일주일 정도 만에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포커스를 요 이그니스 코어에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바이브 코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화면 공유 지금 혹시사 네? 화면 공유했습니다. 사 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허리가 좀 아프죠. 네. 예, 오늘의 슬로건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해본 적 없는 것을 만든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아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는 것, 하는 것을 쉽게 어떻게 표현했었죠, 우리가요? 이론과 실습,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코딩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지 않으면은 경험적으로 코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나쁜 상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문성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다른 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좀 이상하네. 제가 재작년 말 정도부터 코딩 방식이 극적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20년 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8년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도제식으로 이제 스승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코딩을 하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똑같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알려주지 않고 이 친구가 요 기술의 소중함을 깨닫고 본인의 것으로 이제 만들 때까지의 좀 고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재작년 말쯤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말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엔트로픽에서 MCP 프로토콜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MCP 프로토콜이 몇 개월 사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챗 GPT에 대응하는 방식처럼 내가 프롬프트로 뭔가를 물어보고 답하는 단순한 어떠한 그런 이제 AI와의 파트너를 맺었다면은 이제는 AI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는 MCP 프로토콜 이용해서 파일을 수정하고 생성하고 심지어 실행하고 웹의 특정한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오고 하는 다양한 그러니까 AI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LLM 모델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면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작년 초만 해도 동작성이 조금 이제 완전하지 않았어가지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동작을 하네 이렇게 만들어주네 하지만 아쉬움이 한 10% 정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완벽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손 코딩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한 20년 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코딩을 이제 뭐 회사의 CTO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직원들의 교육을 보수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그니스 코어는, 그러니까 주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동작성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지도 못했던 무엇인가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만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놓여져 있고 이러한 상황을 재밌게 즐겨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술력으로 만들자. 이러한 이제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바이브 코드 전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게 된 이유도요. 같은 맥락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코딩 이제 다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떤 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손코드를 주로 하시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과도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뭐랄까, 어떤 패턴이랄까? 어떤 정교화된 어떠한 이제, 뭐랄까, 나만의,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않는, 뭐라, 툴 같은 게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시기랄까?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AI의 이제 서비스 시장은 이제 1위가 클로우드, 엔트로피의 클로우드, 2위가 이제 뭐 오픈 AI의 뭐 기터브 코파일럿 또는 이제 구글의 안티그래비티,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돼가고 있고 엔트로픽의 이제 선도하는 기술들이 표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경험하셔가지고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까지 이제 잘 이제 전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제 AI 에이전트를 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AI 전도사와 함께 바이브 코딩 전도사와 함께 오늘 시간을 이제 같이 경험해보고 느낀 바가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바이브 코딩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시겠다. 그런 이제 컨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마 좀 CP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타에서 만든 이제 모델을 이제 로컬 환경에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C++로 개발된 LLM을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는 올라마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LLM 사용은 아무래도 그 거대 기업이 이제 서로 이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면은 아마도 가격이 엄청 확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징조가 이제 느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계속 그러한 어떤 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이 이제 급속도로 계속 발전되는 것만큼 SLM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휴대용 컴퓨터에서도 동작하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랐어요. 어느 사이에 대표적인 게 QWhen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코딩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LLM 모델의 최적화 기법들이 들어가면서 그래픽 카드를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적은 파워로도 충분히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제 흐름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 첫 번째는 바이브고요.
바이브 코드의 바이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MBTI로 보면은 T 같은 사고를 하셔야지 개발을 잘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면은 이제는 되려 이제 반대로 F적인 사고를 하셔야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똘똘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각적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논리적인 사고가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바이브 코딩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그분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C샵 벌컨으로 동작하는 이그니스 코어를 이제 이따가 시연을 해볼 텐데 동작성을 보시면은 단넷 C샵으로도 이런 게 동작을 하고 잘 동작하는구나. 전에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되나 보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좀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cpp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고 우리가 비전문가가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의 100%에 다다르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에 다다르진 못한다. 그만큼 훌륭한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제 오늘 시간에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네, 챕터 1 바이브 코딩 감각 흐름으로 짓는 기술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왜냐면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하 직원을 이제 한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처럼 AI한테 뭔가를 시키고 퇴근하고 아침에 오면은 일이 다 되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동작도 됩니다. 동작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러한 관점은 개발자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회사 대표의 관점일까요? 네. 대표 관점이에요. 대표가 이걸 원하는 거지 개발자가 이걸 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개발자가 이걸 원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개발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손코딩하는 것이 바이브 코딩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굉장히 이제 AI와 소통하면서 바이브 하면서 이제 개발하는 그 감각을 새로 익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감각과 의도를 정확히 바로잡고 그리고 AI와 실측으로 해서 속도를 늘리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스냅마다 완성된 것을 남기는 그러한 뭐랄까 나만의 흐름을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바이브 코딩을 지금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내리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손. 네, 내리시고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모두 다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바이브 전도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이 좀 특별한 시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작년이 가장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이제 해가 된 것 같고 이제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기 다 개발자분들 오신 거 맞으세요?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손.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자만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벌써 도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도래했어요 이미. 예, 작년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문가라는 표현 말고 비전공자라고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문가일 테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이브 코딩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에 접목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이제 도메인 감각은 필요하죠. 이게 뭐죠? 그 도메인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AI 페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그니스 코어라는 것을 이제 GPU 한 대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게 급속도로 이제 10년 전과 3년 전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크게 바이브 코딩은 네 가지의 감각으로 이제 네 가지 구성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MBTI F가 더 개발하기 좋은 이제 시대에 모래있다고 했죠. 이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라는 감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이러한 감각이 실제로 개발자 코딩할 때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손으로 코딩을 해야 됐었고요, 그죠? 코딩은 반드시 동작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은 뭐랄까 코드가 동작하는 거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명확한 결과로서 이제 일을 해나갔다라면은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AI가 충실히 다 하고 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잘 가고 있는지를 AI와 페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흐름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AI한테 일을 맡긴 다음에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내가 이제 명령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그 결과물과 요청 간의 긴밀한 요 피드백 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 루프가 초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즉각적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면은 패턴이라는 걸 알게 돼요.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통해서 나만의 어떠한 이제 작업 방향과 흐름이 생기고요. 이걸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결국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이러한 전반적인 바이브의 감각, 바이브 코딩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것은 요즘에 AI 에이전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커맨드, 스킬, 그죠? MCP를 통한 어쩌고, 그리고 뭐 등등등등, 롤, 그죠?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할 필요 없이 요 바이브 코딩의 감각을 익혀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흐름, 감각과 흐름, 그리고 어떻게 크게 일을 걸리지 말고 작게 목표를 잡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시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결과물을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라든가 주위 동료들한테 공유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자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릴 거거든요. 예. 거기 이제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람과 이제 AI는 이러한 역할 분담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맡은 것은 이제 실제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정의해서 AI가 그 제약 안에서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제 그 지금 AI와 협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 기준을 명확하게 이제 설정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숫자의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지표라든가, 그죠? 도표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떠한 결정, 그러니까 어떤 그 코딩의 중요한 변경이 뭐 승인이라든가,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사람이 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AI가 나머지를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구조가 뭐랑 비교가 되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그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나만의 전문적인 도메인에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AI라고 하는 부하 직원을 두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네, 챕터 2 하나의 증거, 하나의 사례. 자, 이제 이그니스 코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그니스 코어는 제가 쿠다라는 걸 쓰지 않고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걸 쓰지 않고 LLM 모델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요.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은 그래픽 카드에 컴퓨트 기능을 써야 될 것이고, 그래픽 카드의 컴퓨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벌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보자. 그래서 벌컨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LLM 모델이 정말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궁금해서 이제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쿠다를 통해서 동작하는 LLM 모델의 이제 초당 토큰 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낮게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말은 즉슨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그냥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에 그 벌컨 이제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에 벌컨 1.3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신 것은 이제 1.4까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 동작을 하죠. 잘 동작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흥미가 생겨가지고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라마.cpp 성능에 100%는 힘드니까 90% 이상을 한번 달성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샵과 벌컨으로 만든 예시가 전혀 전무해요.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좀 더 저희 흥미를 자극했었고요. 그래서 이그니스 코어는 이러한 이제 기술 스택을 가지고 바이오 코딩을 전개를 했는데, 단넷 C샵 단넷 10, C샵 14를 사용했고요. 이제 벌컨은 버전 1.3을 썼습니다. 네, 그 단넷용 이제 벌컨 라이브러리 있어요. 실크 단넷이라고 있거든요. 그 단넷 라이브러리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GPU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GLSL이라고 해서 쉐이더에 이제 그 컴퓨트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C 형태의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이제 SPIR V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GPU에 올리는 식이죠. 그리고 LLM 모델은 젠마 4를 사용했고요. 젠마 4가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E4B의 이시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죠? AI 에이전트에서 특정 모델이 뭐 어떤 명령을 처리하고 하는 거에 특화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죠? XML 형태의 메타 정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단넷 10까지 오면서 네이티브 AOT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혹시 네이티브 AOT 써보신 분 있어요? 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C나 C++ 만드는 실행 코드를 이제 단넷 C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그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생기신 분은 이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단넷 C샵으로 네이티브 AOT로 헬로 월드를 이제 출력하는 이제 실행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게 용량이 한 1.8메가, 그리고 단넷 런타임 종속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룬 것은 그러니까 디코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초당 CC5 토큰. 토큰은 보통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빨라졌습니다. 왜냐면은
초창기 버전이 6토큰이었어요. 6토큰. 초당 한 6단어 정도 출력된 버전이었는데 됐고, 그래서 이제 그 Q, 8, 언더바 0 이런 표현이 있는데, Q는 양자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은 8비트고요. 그래서 8비트 양자화와 BF16, FP16 이건 실수인데 이제 그 16비트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의 그것도 이제 전부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쉐이더를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멀티턴 대화나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비전까지 지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가 손코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쿠다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보통 벌커는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한마디로 GPU로 이제 게임을 만들 때 벌컨을 통해서 이제 3D 게임을 이제 동작시키는 그러한 이제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전개를 했던 것이고요.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 순간이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개발자가 아니신 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의 정체성으로 바이브 코딩을 이제 숙달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개발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자의 정체성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체성을 내가 유지할 때 가장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이제 이그니스 코어 같이 실제로 요 이그니스 코어로 제가 어떠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개발자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되었죠. 자,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볼 것인데요. 데모의 결과는 좀 허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챗GPT 형태의 대화 방식을 이미 접하셨고, 또는 올라마를 이미 써보셨을 수도 있고, 그것에 거의 동일한 동작성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어떤 라이브러리나 서비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자체 CPU에 이제 로컬의 LLM 모델을 가지고 이제 벌컨 라이브를 통해서 동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시면은 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노트북은 이제 엔비디아 5070 Ti고요.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12기가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치고는 꽤 성능이 괜찮죠. 제가 대표님한테 AI 개발해야 된다고 조금 때를 써가지고 스펙을 좀 올렸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12기가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는 대체로 이제 양자화된 모델을 잘 돌릴 수 있을 정도면 32기가 정도면 잘 돌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양자화되지 않은 모델은 64기가, 96기가 그러한 이제 그래픽 카드 메모리나 아니면은 이제 애플의 이제 통합 메모리, 그래픽과의 통합 메모리가 96기가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기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젠마 4의 E4B에 8비트 양자화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픽카드 메모리에 점유를 하면은 대략 한 11기가 정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딱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세팅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네, 준비된 이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이제 로딩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프롬프트 입력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점유가 10.8기가네요. 10.8기가 점유가 되었고, 그리고 위에 이제 로고를 보시면은 720 텐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LLM 모델의 레이어고 각각의 모델은 그 이제 가중치의 값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모델 웨이트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720개의 텐서가 모두 정상적으로 로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는 누구야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들어가죠? 이그니스 코어입니다. 단넷 대부 부산 무각고 단넷 미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얘가 뭐 미리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는 내부적인 규칙이죠. 그래서 어, 정체성을 물어볼 때 이렇게 이제 대답하라고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을 해놨죠. 이렇게 잘 이제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초당 토큰 수가 낮은데, 네, 시연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게. 혼자 할 때는 여기 7, 80 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지금 화면 공유하고 뭐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구단 코드를 C# 코드로 이제 짜보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얘가 이제 띵킹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띵킹을 수행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 C# 코드를 잘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처음 이제 세션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못 쓸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거대 기업들의 경쟁과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이제 힘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혹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 오케이. 네. 이게 AI가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얘기를 했듯이 기본소득 사회로 우리가 변화될 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시대로 가는 과도기를 겪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시대를 지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예, 좀 느끼시는 분은 네, 네, 집에 이제 그래픽카드 좋은 거 이제 컴퓨터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픈 소스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성능 테스트 해보고, 네,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제 로컬 이제 환경을 구성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 농담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동작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잘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이걸 조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놀라시는 결과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만 해도 한글에 대한 처리를 잘 못했고요. 예, 그리고 그 한글에 특화된 이제 국내 이제 파인 튜닝된 모델들을 써야지만 한글이 그나마 잘 이제 동작을 했었던 이제 시대가 작년이었거든. 바로 그냥 작년. 근데 이제는 이제 구글에서 낸 이제 젠마 4 모델을 사용하면은 제 노트북 같은 환경에서 아주 쾌적하게 한글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사업적인 모델로 좀 확 끌어다 올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요즘 온디맨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러한 니즈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 LLM 정도 규모의 이제 모델이 동작하려면은 CPU가 뭐 수천만 원 되고 전체 시스템 뭐 억 단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모색해가지고 잘만 구성하면은 뭐 몇백 정도의 규모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요거를 일주일 정도 이제 집중해서 바이브 코딩을 했던 것 같고, 최초에는 6 토큰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75.4 토큰까지 이제 초단 토큰 수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요 기준은 라마 CPP 기준으로 한 90% 정도, 좀 약간 뻥을 쳤는데 93%라고 90% 정도의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네, 잘 동작도 하고 제가 조금만 더 개선하면은 뭐 올라마가 아니지 그 VS 코드에 뭐 기터브에 연동을 한다든가 다른 시스템에 요걸 연동해 가지고 뭐 다른 동작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네, 뭐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원래 좀 요런 이제 이글리스 코어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오늘 준비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이브 코딩의 좀 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본 적 없는 사람이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해본 적 없는 것을 만든다. 이게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현을 AI가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내가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내가 알겠는데 세부적인 구현은 몰라요. 이걸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기 전까지는. 이게 좀 바이브 코딩의 이제 단점이다, 폐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초창기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페이지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나는 바이브 코딩을 좀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험이 좀 있다. 네. 꽤 있으시네요. 네, 내리시고.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나는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바이브 코딩을 한다. 손. 그럼 질문, 저 안경 쓰신 분. 네,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태스크 일단 로드맵을 만드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로드맵에서 마일스톤이랑 에픽 이슈를 따로 만들어서 깃허브로 이제 작은 태스크 단위를 나눈 다음에 이제 커밋하고 머지, PR 보내고 머지 하는. 나는 잘 쓰고 계시네요. 네, 네, 그 서비스는 어떤 거 쓰고 계세요? 네? 서비스. AI 에이전트 서비스. 저는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같이 쓰고 코덱스, 있어요. 둘이 같이 쓰고 계시고. 매달 얼마 정도 비용을 소비하고 계시죠? 한 80 몇만 원. 아, 혹시 대표세요? 대표세요? 대표 모델. 그러시구나. 그럼 본인의 이제 출시할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네, 서비스라기보다는 그걸로 따로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용역 개발인가요? 죄송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본 것 같아요. 투자 쪽으로. 투자 쪽으로. 그러시구나. 제가 이게 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AI 에이전트를 아직 잘 못 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셔가지고, 나름 좀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시간이요. 그래서 조금 궁금했었고요. 제가 궁금했었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냥 이런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편리한 걸 추구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야지라고 하면은, 뭐 빠르고 정확한 게 좋겠죠. 근데 그러한 수준을 달성하려면은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브의 감각,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럼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브 감각을 어떻게 익히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 하다 보니까 됐죠. 네. 근데 성함이 어떻게? 슈영국이요. 영 영국이라고. 영욱
영욱 대표님. 네.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사실 그 감각은 다른 경험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험을 축적하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30분 만에 앱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그 사실 이제 뭐 30분 만에 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로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뭔가를 이제 앱을 출시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는 못해도 일주일을 써야 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불가능했죠. 그냥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뭐랄까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뭐랄까 그 시간을 낳고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전문가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은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냐면은 약간의 소실감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축적해왔던 하이 테크놀로지의 어떠한 그 노하우가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가치가 이제 조금 사그러드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는 필요하고 그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되면은 더 높은 가치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컴퓨터 개발자가 아니셨던 분들도 비전공자로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이제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초보라고 표현했는데 잘 가주세요. 초보의 바이브는 근데 일단 해본다. 그리고 빠른 시작, 빠른 실패. AI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진입 난이도를 좀 낮추고 이제 좀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접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좀 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한 바이브 코딩 책, 비전문가를 위한 바이브 코딩 책을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좀 초안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빛 미디어 부장을 만나서 가지고 출판 가능성이 꽤 높은 걸 하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 책이 만약에 나오면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문가는 네. 기존 여러분들이 잘 해왔던 그 손코딩을 통해서 잘 해왔던 그 감각을 적극적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를 잘 구성하는 단계까지 빠르게 이제 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로 계속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니스코어라고 하는 제가 이제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제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것을 만들 수 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그렇고 이제 아니다라고 깨달은 것은 기존의 훈령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것을 대체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이 발표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AI 관련된 정보를 시시각각 좀 빨리 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나 빠른 이제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AI를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런 거 되게 중요해요. LLM 위키 들어보신 분 계세요? 손 다시 내리고 나만의 LLM 위키를 이미 구축했다 손. 와우. 네, 내리시고.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나만의 LLM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보냐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전달하기 어려운 암묵지 있잖아요, 암묵지. 예, 그거를 문서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LLM 위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래서 LLM 위키에 좀 이제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이라면은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좀 접해 보시고 자신의 지식을 그렇게 쌓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천상 이제 그 개발자이기 때문에 얘가 당장에 돈이 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뒤에 계신 대표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제가 LLM 위키를 접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름을 마인드 아틀라스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요 로컬 환경에서 로컬 환경에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LLM 위키를 이제 이렇게 그 뭐 URL이든 아니면은 뭐 이미지든 뭐 문서든 얘가 이제 인식을 하면은 계속해서 나의 활동들을 LLM 위키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쓰고 있고 저는 이걸 LLM 위키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그 어떤 그 컨셉,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컨셉으로 등장했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암묵지라 이게 잘 안 되는 그 미지 영역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접근법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뭐 DC보드 뭐 검색, 뭐 지리 닦고, 조회수를 만들고 되고, 워린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트레이 아이콘에 등록돼가지고 동작을 하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해봤냐면은 이게 이제 벌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2D GUI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거든요. 100% 바이브 코딩으로. 네, 그래서 이제 동작성을 간단하게 띄워본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간단히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 오신 그 모든 분들이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 전도사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제 무언가를 서비스를 목적을 잘 달성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